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우리 해군이 아주 강력한 대함 타격 무기를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해군이 P8 포세이돈 대잠 초계기 가져오는데 2024년까지 도입을 하죠. 그런데 미국이 여기다가 LRASM이라고 하는 스텔스 최강의 대함 미사일을 장착을 한다네요. 그거 우리도 해야죠. 관련 소식 알려드리겠고, 그리고 이라크 전 때 우리 자이툰 부대가 썼던 바라쿠다 장갑차, 지금 레바논의 평화유지군 동명부대 쓰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레바논에 무상 공유하는 군사 외교를 했다는 소식 알려드립니다. 이라크 파병 때 도입되어 지난 16년간 해외 파병 부대에 발휘되어 왔던 바라쿠다 장갑차가 이제 태극 마크를 떼게 되었습니다. 동명부대가 운영 중인 바라쿠다 장갑차 10대 전량을 레바논 정부군에 무상 양도했다는 소식입니다. 유엔으로부터 레바논에서 가장 모범적인 평화 유지군이라는 극찬을 받고 있는 동명부대가 그동안 기동정찰 및 고정 감시작전 용도로 사용했던 10대의 바라쿠다 장갑차를 11월 30일부로 레바논 정부군에 무상 양도했다고 국방부가 12월 1일 밝혔습니다. 이 장갑차는 지난 2005년부터 자이툰 부대에 배치되어 운용되기 시작한 뒤에 그동안 해외 파병 부대를 중심으로 운용되어 왔던 차량으로, 동명부대는 2007년부터 해당 장갑차를 사용하다가 2018년 K151 소형 전술 차량을 지급받으면서 바라쿠다 퇴역을 준비해 왔습니다. 동명부대 측은 지난 6월부터 레바논 정부와 바라쿠다 장갑차 무상 양도 협의를 진행해서 레바논 측의 요청에 따라 무상으로 차량과 스페어 파츠 등을 제공하기로 결정하고 11월 30일 10대의 차량을 모두 레바논 정부에 선물했습니다. 레바논 정부군 남부사령관은 이날 인수식에서 레바논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헌신해주고 있는 동명부대와 대한민국에 진심으로 감사를 전한다 라며 대한민국이 선물한 소중한 바라쿠다 장갑차를 평화를 위해 소중히 잘 사용하겠다 라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번에 양도된 바라쿠다 장갑차는 독일의 TM170 장갑차를 참고해서 유니모그 다목적 차량을 베이스로 국내 독자 개발한 11톤급의 사륜 장갑차인데요. 이번 장갑차 양도를 통해 그동안 레바논에서 가장 찬사를 받았던 동명부대의 명성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라쿠다 장갑차, 우리 한국 국내 신정개발이라고 하는 중소기업에서 만든 장갑차예요. 독일의 유니모그 트럭을 바탕으로 그걸 이제 장갑차로 개량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독일 엔진이다 뭐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서 평이 현장에서 좋았습니다. 카세트 테이프도 있어서 카세트 들을 수 있었고, 그래서 자이툰 부대가 처음에는 거북선이다 이래가지고 무슨 1톤 포트에다가 뒤에다가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장갑판이라고 하거든. 전혀 장갑, 그러니까 소총탄조차도 못 막아내는 이런 판때기 갖다 붙이고 이렇게 해서 국제적인 망신을 자아내더니 나중엔 또 그 1톤 포트는 또 너무 하니까 그리고 다시 이 다치차 거기다가 또 그 짓을 하더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급하게 만든 차량이 바라쿠다 차였죠.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이 자이툰 부대 방문하고 하던 그 시절에 뭐 그때 거북선 나온 거 보고 완전히 그냥 막 폭탄 맞았죠. 그래서 급하게 만든 게 바라쿠다 장갑차였고, 그 바라쿠다 장갑차를 신정 개발을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지금 뭐 이 동남아 같은 데도 지금도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8년이죠. 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하고 하노이 정상회담을 할 때 김정은이가 이동할 때 그 베트남군이 호위를 했죠. 그 호위 차량이 바로 이 바라쿠다 장갑차였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에도 수출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뭐 여러 군데 수출도 하고 했는데, 우리 동명부대가 이제 자이툰은 끝났으니까 동명부대가 레바논에 아주 오랫동안 지금 주둔을 하고 있는데 우리 특전사들이 계속하고 있죠. 그래서 동명부대가 순찰용으로 쓰고 있던 차였어요. 그러니까 한 15년, 16년 뭐 이 정도 된 연식인데, 이걸 쓰다가 우리가 2018년도부터 K151 소형 전술 차량 한국형 험비라고 해서 만들었죠. 그 K151 같은 경우는 기아 자동차에서 만들었는데 모하비라고 하는 SUV 차량을 베이스로 그걸 또 확대하고 뭐 이렇게 해서 만들었던 차량인데 대당 한 1억 정도
방탄이 아닐 경우에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방탄 기능 더 들어가고 하면 더 이제 가격이 비싸지죠. 아무튼 그랬는데 그 K151이 당연히 승차감도 더 좋고 뭐 훨씬 더 이제 발전된 차량이고 하니까 그 K151이 더 좋죠. 그래서 K151로 해외 파병 부대 다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라쿠다가 이제 남았죠. 근데 15년, 16년밖에 안 됐으니까 군사 무기 같은 경우 주로 30년은 기본적으로 쓰는데 아직도 연한이 한 반 정도 남았으니까 이걸 한국으로 가져오는 운송비 뭐 이런 거 따지면 사실은 뭐 운송비 가져오면 적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도 한국 주한미군이 쓰던 거 그냥 한국 당신들 쓰세요 하고는 공짜로 주고 가고 이랬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걸 레바논 정부에게 공짜로 준 겁니다. 레바논 당연히 좋죠. 그래서 레바논에서 이 동맹부대가 정말 굉장히 평이 좋은데 거기다가 이렇게 장갑차 10대를 공짜로 주니까 더욱더 평이 좋아지겠다. 아무튼 뭐 군사외교 잘해서 기분 좋고요. 어쨌든 이 차륜형 장갑차 뭐 참 방어력은 사실은 형편없습니다. 최대 10명의 보병이 탈 수 있고 승무원은 2명입니다. 무장은 보시다시피 K6 중기관총 한정 그리고 방어력은 그냥 소총탄 정도 막아내는 정도의 방어력인데 뭐 저거의 RPG라든지 이런 거는 뭐 전혀 방어가 안 되고 저거의 중기관총 날아오면 다 역시 또 방어가 안 됩니다. 뭐 그렇지만은 우리 동맹부대나 이런 우리 한국군들은 주로 조금 이 위험도가 낮은 지역에서 순찰 활동했기 때문에 큰 사고는 없었어요. 아무튼 동맹부대의 바라쿠다 장갑차 이제는 레바논으로 가게 됐다. 제가 한국군 무기 대백과에서 이 바라쿠다 장갑차 말씀드렸는데 그럼 이제 한국군 무기 대백과 어떻게 되나 걱정되네요. 두 번째입니다. 미 해군이 P-8A 해상 초계기에 현존 최강의 아음속 대한 미사일인 LRASM 통합 계약을 체결한다는 소식입니다. 내년부터 포세이돈을 인수하는 우리 해군도 LRASM 도입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 해군 항공시스템 사령부와 로키드 마틴, 보잉이 P-8A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에 스텔스 장거리 대함 미사일 LRASM 통합을 위한 시스템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로키드 마틴이 현지 시각 12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은 보잉이 제작하는 P-8A 해상 초계기에 로키드 마틴이 제작하는 LRASM을 통합하는 작업인데요. 미 해군은 노후화된 AGM-84 하푼을 단계적으로 퇴역시키고 포세이돈의 주력 대함미사일로 LRASM을 운용한다는 방침입니다. 7,400만 달러 규모의 이번 계약은 오는 2024년 10월까지 완료될 예정인데요. 이 계약을 통해 보잉과 로키드 마틴은 기존의 FA-18 EF에 통합되어 있는 LRASM 미사일을 포세이돈에 탑재하기 위한 무장 렉과 발사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해 사용 인증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공대지 미사일인 제즘-2R을 기반으로 개발된 LRASM은 고도의 스텔스 설계와 인공지능 교전 통제 시스템이 적용되어 현존하는 함대 방공 시스템으로는 요격이 대단히 까다로운 고성능 공대함 미사일인데요. 최소 560km, 최대 700에서 900km급 사거리를 가진 것으로 알려진 이 미사일은 P-8A 포세이돈의 외부 무장 장착대에 모두 6발이 탑재되는 형식으로 통합될 예정입니다. 우리 해군은 미 해군이 포세이돈의 LRASM 통합 작업을 마치는 2024년까지 모두 6대의 포세이돈을 들여올 예정인데요. 우리도 서둘러 예산을 반영해 포세이돈의 LRASM을 통합해 운용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포세이돈, 미국이 P-3C 오라이언을 대체해서 만든 차기작 해상 초계기죠. 잠수함 잡는 겁니다. 수상함은 뭐 기본적으로 탐색하고 그리고 물속에는 잠수함까지 탐지하는 그 임무를 가진 항공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적의 수상함 또는 뭐 잠수함 이런 것들이 발견됐을 때 공격을 해야 되죠. 포세이돈 같은 경우는 날개에 모두 3발 해서 6발의 미사일을 달 수가 있습니다. P-3C 같은 경우는 2발 해서 4발의 미사일을 달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동체 내부에 또 무장 렉이 4개가 돼 있어서 만약에 그걸까지 활용을 한다면 뭐 최대 10발의 미사일을 달 수가 있지만 그건 뭐 거기다 소나부도 좀 넣고 또 어뢰도 넣고 저기 잠수함 발견하면 또 어뢰 공격해야 되니까 뭐 그런 용도로 쓰겠죠. 자, 그런데 이 LRASM은 기본적으로 스텔스 거기다가 인공지능입니다. 스텔스니까 적의 레이더의 탐지가 힘들죠.
그리고 인공지능인데 이 인공지능이 뭐냐?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 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중국의 랴오닝 항모다. 랴오닝 항모 때려. 그러면 우리 한국 해군 육전단의 이 P8 포세이돈 초계기 LRASM 6발 장착하고 있을 때 쏘았다. 자, 그러면 랴오닝 함의 서해에서 우리 한국을 지금 압박하고 있는데 이 6발이 들어가면서 서로 간에 교신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그래서 이 쏘았던 이 모체에서 지시를 하는 게 아니라 서로 간에 가면서 야, 우리가 알고 있는 랴오닝함. 자, 지금 보이네? 근데 랴오닝함은 이 옆구리 용골 쪽에 한 2발 정도씩 양쪽에서 먹여버리면 저거 반 쪼개질 수 있어. 그리고 한 발 정도는 이 레이더 쪽으로 때려 들어가서 우리가 만약에 실패를 했을 때 완전히 그냥 함의 기능을 상실하게끔 만들자. 그리고 배를 기우뚱하게 만들어서 이 비행기가 이착함할 수 없도록 만들자. 그러면은 밸런스를 좀 언밸런스하게 만들어야지. 그러면은 자, 이쪽으로 왼쪽에서 3발 들어가고 오른쪽에서 1발 들어가자. 그래야 밸런스가 안 맞을 거 아니냐. 완전히 물속으로 안 들어가도. 그래야 비행기가 이착함 못할 거 아니냐. 그리고 한 발은 함교로 들어가서 레이더 같은 걸 다 망쳐버리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의논하면서 가는 겁니다. AI니까. 정말 무시무시하죠. 그러면서 스텔스니까 안 보이고, 그러면서 제즘 이하를 바탕으로 만들었으니까 제즘 이하의 사거리가 970km 아닙니까? 그래서 사거리 엄청나게 길고, 그러니까 이제 이 포세이돈 같은 대형 항공기가 적의 전투기에게 맞을 수가 있죠. 부딪히면 상대가 안 되는데 이 LRASM은 워낙 사거리가 기니까 적의 방공망 밖에서 그냥 쏴버리는 겁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 한국 해군이 2024년까지 모두 6대를 도입을 하는데 미국이 이걸 2024년까지 장착 인증 완료를 하겠다. 그럼 우리가 도입하고 나서 이게 이제 장착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이라도 이 LRASM을 탑재 업그레이드하는 그 준비 작업을 해군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뭐 경항모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짓 하지 말고 진짜로 대한민국 바다를 지킬 수 있는 게 뭐냐, 이런 거 빨리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해군에게 경항모 자꾸 그런 거 하지 말고 이런 거 빨리 발빠르게 준비해서 중국이 한국 해군을 두려워하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 딱 LRA에서 한 6발 날개에 달고 서해를 어슬렁거리면 중국 바짝 긴장하죠. 왜? 못 막으니까. 반드시 신속하게 도입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